너의 성인을 보라. 사라센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케네스 경이 테오도리크의 거친 몸짓을 보고 그의 제멋대로인 중얼거림을 들으며 느꼈던 억제할 수 없는 경악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테오도리크는 도리깨를 사방으로 휘두른 뒤 그들이 동료 중 누구의 머리에 닿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결국 가까이에 있던 큰 돌을 조각조각 부수며 자신의 힘과 무기의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오. 케네스 경이 말했다. 더 나쁜 성인은 아니오. 미친 사람은 즉각적인 영감의 영향 아래 있다는 잘 알려진 동양적 믿음에 따라 이슬람교도가 대답했다. 기독교인이여, 한쪽 눈이 멀면 다른 쪽이 더 예리해지듯 한쪽 손이 잘리면 다른 쪽이 더 강해지오. 마찬가지로 인간사에서 우리의 이성이 방해받거나 파괴되면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야는 더욱 예리하고 완벽해지는 것이오. 여기서 사라센의 목소리는 거칠고 노래하는 듯한 어조로 크게 소리치기 시작한 은둔자의 목소리에 묻혔다. 나는 엔가디의 테오도리크다. 나는 사막의 횃불이며 나는 이교도들의 도리깨다. 사자와 표범이 내 동료가 되어 쉴 곳을 찾아 내 세포로 다가올 것이다. 염소도 그들의 송곳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횃불이자 등불이다. 키리의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짧은 질주로 노래를 마쳤고 체조학원에서는 큰 점수를 받았겠지만 은둔자라는 그의 캐릭터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3번의 앞으로 도약으로 마무리했는데 그것을 본 스코틀랜드 기사는 완전히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다. 사라센은 그를 더 잘 이해하는 듯 했다. 보시다시피 그가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밤을 보낼 유일한 피난처인 그의 세포로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어. 방패의 그림으로 보아 당신이 표범이고 내 이름이 의미하듯 내가 사자이며 염소 가죽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그가 염소를 의미하는 것이오. 하지만 그는 단봉낙타처럼 빠르니 그를 계속 지켜봐야 하오. 사실 그 작업은 어려운 것이었다. 경건한 가이드는 때때로 멈춰서서 따라오라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사막의 모든 구불구불한 골짜기와 통로를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의 불안정한 상태가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비범한 활동성을 부여받았기에 그는 잘 훈련된 군말을 가진 가벼운 무장의 사라센조차 상당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균열과 오솔길로 기사들을 인도했고 쇠로 된 유럽인과 짐을 가득 실은 말은 기수가 차라리 일반적인 전투의 위험과 바꾸고 싶을 정도의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 광란의 질주 끝에 역청에 담근 나무 조각으로 크고 흔들리는 빛을 내며 강한 유황 냄새를 풍기는 큰 횃불을 든 성스러운 사람이 동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기뻤다. 질식할 듯한 증기에도 굴하지 않고 기사는 말에서 내려 동굴로 들어갔는데 숙박시설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세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바깥쪽에는 돌 제단과 갈대로 만든 십자가가 있었고 이는 은둔자의 예배당 역할을 했다. 이 바깥 동굴 한쪽의 기독교 기사는 주변 물체에 대한 종교적 경외심에서 비롯된 망설임이 있었지만 사라센의 흉내를 내어 말에게 밤을 보낼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동안 은둔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안쪽 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곧 그들은 그와 합류했다. 바깥 동굴 밑바닥에는 거친 판자로 된 문으로 닫힌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것은 은둔자의 더 안락한 침실로 이어졌다. 바닥은 거주자의 노동으로 거칠게 수평이 맞춰졌고 구석에서 바위 밖으로 솟아나오는 작은 샘에서 매일 물을 뿌려 이 숨막히는 기후에서 귀와 맛에 모두 청량감을 주는 흰 모래가 뿌려져 있었다. 꼬인 깃발로 만든 매트리스가 세포 옆에 놓여 있었고 바닥처럼 옆면도 거칠게 형태가 잡혔으며 주변에는 몇 가지 허브와 꽃들이 걸려 있었다. 은둔자가 켠 2개의 밀랍 횃불이 그 공간을 쾌적하고 향긋하게 만들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노동 도구들이 다른 쪽에는 처녀의 거친 동상을 놓을 틈새가 있었다. 탁자와 의자 2개는 동양식 숙박시설과는 형태가 달랐으며 은둔자의 솜씨임을 보여주었다. 탁자 위에는 갈대와 콩류뿐만 아니라 테오도리크가 손님들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부지런히 배치한 말린 고기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제스처만으로 표현된 이 정중함은 케네스 경에게는 그의 이전의 거칠고 폭력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은둔자의 움직임은 이제 차분해졌고 외로운 생활 방식으로 야위었음에도 그의 이목구비가 웅장하고 고귀하지 않게 보이지 않은 것은 종교적 겸손함 때문인 듯했다. 그는 마치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지만 하늘의 종이 되기 위해 제국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의 세포를 밟았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체구, 깎지 않은 머리카락과 수염의 길이, 깊고 야생적인 눈의 불꽃은 은둔자보다는 전사의 속성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라센조차도 그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 은둔자를 다소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듯했고 케네스 경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마코는 이제 제정신이지만 우리가 먹을 때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그것이 그의 서원이요.
이에 따라 테오도리크는 침묵 속에서 스코트인에게 낮은 의자 중 하나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셰르쿠는 자신의 민족 관습에 따라 매트리스 방석 위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은둔자는 손님 앞에 둔 식사를 축복하듯 두 손을 들어 올렸고, 그들은 그의 침묵만큼이나 깊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사라센에게 이 진지함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기독교인은 자신의 상황의 특이함과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테오도리크가 보였던 거칠고 격렬한 몸짓, 큰 외침, 사나운 행동들과 지금 그가 환대의 의무를 수행하며 보여주는 얌전하고 엄숙하며 예의 바른 근면함 사이의 대조를 생각하며 그의 과묵함을 흉내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자신은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은둔자는 탁자에서 파편들을 치우고 사라센 앞에 샤베트 투수를, 스코트인에게는 와인 플라스크를 두었다. 마셔라, 내 아이들아. 그가 말한 첫 마디였다. 하나님의 선물은 주신 분을 기억할 때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아마도 기도를 수행하기 위해 바깥 세포로 물러났고 안쪽 방에 손님들만 남겨두었다. 그때 케네스 경은 셰르쿠로부터 그 에미르가 주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시도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보다 더 많은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은둔자의 처음 모습과 지금의 겸손하고 평온한 태도를 화해시키는 것은 어려웠지만 기독교 세계의 가장 깨달은 신학자들이 이 은둔자를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과 일치시키기는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다. 엔가디의 은둔자 테오도리크는 그 역할로 교황들과 의회들의 서신 교환자였으며 그의 웅변적인 열정이 가득한 편지들은 그가 첫 번째 십자군을 설교했을 때 은둔자 피터가 클레르몽 의회에서 사용했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색채로 성지의 라틴 기독교인들에게 이 교도들이 부과한 비참함을 묘사했었다. 그토록 존경받고 숭배받는 인물에게서 미친 파키르의 광란적인 몸짓을 발견한 것은 기독교 기사가 십자군의 지도자들로부터 맡은 중요한 문제들을 그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했다. 그렇게 흔치 않은 경로를 시도한 케네스 경의 순례의 주요 목적은 그러한 전달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날 밤 본 것은 그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잠시 멈춰 반성하게 했다. 에미르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그가 듣기로 은둔자는 한때는 지혜롭고 전투에서 운이 좋은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것인데 마지막은 그가 자주 보여주는 엄청난 힘과 민첩성으로 쉽게 믿을 수 있었으며 그는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을 성지에 바치기로 헌신한 이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났었다는 것. 그 후 곧 그는 그들이 지금 발견한 황량한 장소에 거처를 정했고 엄격한 헌신으로 라틴인들에게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광기, 그들은 이것을 영감으로 간주했다. 때문에 터키인과 아랍인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들로부터 그는 터키어에서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는 하마코라는 이름을 얻었다. 셰르쿠 자신은 그들의 주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고 종종 몇 시간 동안 불정확한 모습 없이 미덕이나 지혜의 교훈을 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때는 야생적이고 폭력적이었지만 오늘처럼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종교에 대한 어떤 모욕에 의해 주로 자극되었고 그의 숭배를 모욕하고 제단을 훼손했던 떠돌이 아랍인들을 그가 다른 모든 무기 대신 가지고 다니던 짧은 도리깨로 공격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떠돌이 부족들이 그의 거처와 예배당을 존경하게 된 것은 하마코로서의 캐릭터에 대한 고려만큼이나 은둔자의 철제 도리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의 명성은 너무 멀리 퍼져 살라딘이 그를 아끼고 보호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을 정도였다. 그 자신과 다른 고위 이슬람교도 영주들은 호기심과 기독교 하마코만큼이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미래의 비밀에 대한 통찰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여러 번 세포를 방문했었다. 그에게는 사라센이 계속했다. 천체를, 특히 행성계를 보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높이의 관측소가 있었는데 그 운동과 영향에 의해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모두 믿듯이 인간 사건의 과정이 규제되고 예견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에미르 셰르쿠가 제공한 정보의 핵심이었고 케네스 경은 광기의 성격이 은둔자의 열렬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제공하는 면제를 위해 완전히 허구적이고 가정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들이 그가 살고 있는, 비록 그들의 신앙에 공헌된 적이기는 하지만 모하메드 추종자들의 광신주의를 고려할 때 그에 대한 그들의 관용을 예외적으로 길게 가져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은둔자와 사라센 사이에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친밀함이 있다고 생각했고 전자가 후자를 그가 스스로 가정한 것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이 모든 고려사항은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중함을 정당화했다. 그는 주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에 대해 성급하게 소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라센 조심하시오. 그가 말했다.
우리 주인의 상상력은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름에 대해서도 방황하는 것 같소. 당신 이름은 셰르쿠이고 그는 지금 당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소. 내 아버지 천막에 있을 때의 내 이름은 쿠르드인이 대답했다. 일대림이었고 이 이름으로 나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구분되어 전장에서 그리고 군인들에게 나는 내 좋은 칼이 얻어준 이름인 산의 사자로 알려져 있어. 하지만 조용히 하시오. 하마쿠가우, 우리에게 쉬라고 경고하는 것이요. 나는 그의 관습을 아무도 그의 밤샘 기도를 지켜보아서는 안 돼요. 이에 따라 은둔자가 들어왔고 그들 앞에 서서 가슴에 팔을 포개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주한 낮 뒤에 조용한 밤을 지친 팔다리에 활력을 주고 고민하는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분한 잠을 정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두 전사는 아멘. 이라고 대답했고 탁자에서 일어나 주인이 손을 흔들어 가리킨 침대로 향할 준비를 했으며 각각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는 다시 아파트를 떠났다. 표범의 기사는 자신의 무거운 갑옷을 벗었고 사라센 동료는 그가 갑옷 밑에 기사들과 무장 군인들이 입던 염소 가죽에 밀착된 옷만 남을 때까지 그의 방패와 걸쇠를 푸는 것을 친절하게 도왔다. 사라센은 강철로 무장했을 때 상대의 힘에 감탄했다면 이제는 그의 신경질적이고 잘 단단해진 인물에서 나타나는 비율의 정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기사는 예의를 교환하며 사라센이 더 편리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겉옷을 벗는 것을 도울 때 왜 그렇게 가느다란 비율과 슬림한 인물이 개인적인 전투에서 보여준 활력과 조화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각 전사는 쉴 곳으로 향하기 전에 기도했다. 이슬람교도는 예언자의 모든 추종자가 드려야 할 기도의 지점인 자신의 키블라 쪽으로 몸을 돌려 이교도의 기도를 중얼거렸고 기독교인은 이교도 이웃의 오염으로부터 물러나 십자가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거대한 칼을 똑바로 세우고 그것 앞에 구원의 표징으로 무릎을 꿇고 그날 낮 동안 겪었던 장면들과 구출되었던 위험들을 회상하며 더욱 강화된 경건함으로 묵주를 샜다. 고된 노동과 여행으로 지친 두 전사는 곧 각각의 팔레트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